세상에는 운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 피해도 멀리 도망쳐도 결국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길 말이에요. 주하늘과 차정원이 나눈 은밀한 대화를 멀리서 진세훈이 지켜본 순간부터 이야기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훈은 그동안 정원을 향한 호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밝고도 단단한 눈빛,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 그런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난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 호감은 순식간에 불안과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영채가 하늘과 저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단순한 인연이라기엔 너무 가까워 보여. 세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원래 여자를 의심하거나 집착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정원을 향한 감정이 진심이었던 만큼 의심은 곧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정원의 정체에 대해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하지요. 정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영채의 부탁으로 그녀의 삶을 대신 살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은 단순한 대리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왜 나는 늘 빼앗기기만 했을까?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내가 빼앗아야 할 차례 아닐까? 그녀의 눈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안보다 결심이 앞섰고 주영채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완전히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한편 파리로 떠난 주영채는 단순히 도망치거나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디자인북을 훔쳐간 것도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 디자인을 국제적인 공모전에 제출해 이름을 떨치려 했습니다. 정원, 아니 수아. 넌 그냥 내 밑에서 평생 고통받으면 돼. 내 재능도 내 인생도 다 내 거야. 영채의 야망은 단순한 표절을 넘어 정원의 이름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모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정원은 인생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지요. 한혜라는 정원의 눈빛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백화점 신입 직원 같지만 눈빛만큼은 너무 낯익었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딸 수아와 겹쳐 보이는 그 모습에 혜라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저 아이 내 딸 같아. 내가 버린 그 아이 같아. 혜라는 윤비서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지만 스스로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로 맞이해야 할 여인이 바로 자신이 버린 친딸이라는 진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혜라는 흔들리는 모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지요. 세훈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정원을 향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정원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원의 이력은 주영채와 어딘가 미묘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대체 넌 누구야? 정말 주영채가 맞아? 세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곧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하늘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향한 마음을 끝내 고백하고 맙니다.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내가 진짜 영채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난 괜찮아. 널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의 말은 정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토록 억눌러왔던 눈물이 쏟아지려 했고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늘 앞에서만 나는 약해지는 걸까? 왜 그의 말은 나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지? 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지켜본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은 결국 정원을 강하게 붙잡으며 묻습니다. 말해. 넌 대체 누구야? 왜 하늘과 저런 사이인 거야? 정원은 당황했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혜라가 등장하며 분위기를 가로막습니다. 세훈아, 그만해라. 내가 몰라도 되는 게 있어. 혜라는 정원을 감싸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이 정말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그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아이러니한 운명.
그녀는 그 두려움과 모성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세훈은 헤라의 말에도 납득하지 못하고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주영채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선글라스 너머로 번지는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정원의 디자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채는 그 책을 쥔 채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놀았니, 정원아?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어. 그렇게 모든 것은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곧장 어머니 공난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난숙은 딸을 보자 반가움보다 긴장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라고 묻자 영채는 여유롭게 웃으며 디자인북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이룬 성과야. 이 책 하나면 정원은 끝났어. 난숙은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곧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더 컸기 때문에 딸의 계략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다. 그렇다면 건양은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영채의 편에 섰습니다. 그 시각 정원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훈은 점점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헤라 또한 정원의 눈빛에서 낯선 동요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은 더욱 그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주영채가 돌아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원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이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며칠 뒤 건양그룹 디자인실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마주했습니다. 영채는 문을 열고 들어와 당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돌아왔습니다. 제 디자인은 파리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꺼내든 작품은 다름 아닌 정원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정원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굳세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장면을 헤라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보며 뿌듯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헤라의 시선은 정원에게 머물렀습니다. 왜 저 아이의 눈빛이 이렇게 절박한 걸까? 왜 자꾸 수아가 떠오르는 걸까? 헤라는 스스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약혼자는 영채였지만 마음은 자꾸 정원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영채가 내민 디자인은 정원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진짜일까? 왜 내 눈에는 정원만 진짜처럼 보이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정원과 영채가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채는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정원아, 이제 그만 내 자리를 내놔. 넌 날 대신할 수 없어. 내 자리는 원래 없었으니까. 정원은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채야. 내 자리를 훔친 건 너였어. 이번에는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거야. 두 여인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공기는 숨막히도록 팽팽해졌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길로 번지기 직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날 선 대립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정원을 향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원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들은 나를 선택할 거야. 나는 로얄 아트스쿨 출신이고 엄마가 공난숙이야. 너는 결국 가난한 집안의 그림자일 뿐이잖아. 그녀의 말은 정원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나는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건 분명히 있지. 그리고 그걸 훔쳐간 건 바로 너야. 이제는 절대 다시 뺏기지 않아. 정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대화는 곧 건양그룹 안에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디자인 표절 의혹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영채가 가져온 작품,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공난숙의 딸이라는 배경 앞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더욱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세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약혼녀 영채와 마음을 흔드는 정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정원을 향한 감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정원의 과거를 더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잡히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혜라는 점점 더 정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영채가 아닌 정원의 눈빛에서 묘한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매번 흔들릴 때마다 혜라는 자신을 다잡으며 그럴 리 없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곁에서 더 강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원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원한다면 나는 끝까지 함께할게요. 하늘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정원은 그 다짐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채는 정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디자인북 일부를 조작해 해외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원은 본인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표절범으로 몰릴 위기였습니다. 영채는 비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정원아,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번에도 내가 웃게 될 거야. 그러나 정원은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 절대로.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